우리 집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네, 이 시간에도 최고의 강연 아티스트 김창원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뒤에서 대기하면서 노래를 듣는데 살짝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은 다시 또 온다. 노래를 잘해서 눈물이 났던 건 아니었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성악가 후배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악을 전공했고, 제가 이 성악을 전공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학교에 시험을 봤을 때는 저도 우리 고진엽 선생처럼 이런 연주자가 되고 싶어서 했겠죠. 근데 이제 제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댕이를 까게 됐고, 후배나 선배나 동기들은 돈을 받고 노래하는 전문 연주자가 됐다는 것에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눈물이 난 거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난 건 아니었고요. 이제는 그냥 제 선배든 후배든 동기든 그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좀 건강해진 게 있는데, 오늘 눈물이 난 건 왜 눈물이 났냐면, 우리 1부 때도, 우리 고진엽 선생이 이걸 해서 여러분 분위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사장님이 쉬는 시간에 항상 메이크업 하는 방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밖에 분위기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엄청 좋아요. 분위기가 엄청 좋아. 노래를 내갖고 이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응. 그리고 이제 고진엽 선생한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준비는 안 했습니다.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나 안 한 것 같더라고. 즉석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분위기가 엄청 좋더구만. 저 밖에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주자가 와서 분위기가 좋구나. 참 다행이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밖에서 이제 또 노래를 듣는데 왜 조금 울컥했냐면, 포프리쇼를 거의 5년을 했잖아요. 근데 5년을 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전문 강연하시는 분은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2분, 3분, 1분. 근데 저는 이거 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준비를 해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저희 엄마 얘기인데 누가 준비를 하겠어요. 엄마 얘기, 누나 얘기, 다 이런 우리 집 개 기르는 얘기, 이런 얘기니까 누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완벽하게 다른 강연 내용을 웬만하면 2편을, 예전에는 포프리쇼를 한 달에 2번 찍었기 때문에 2편에서 4편을 5년을 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앞에서는 웃지만 저는 대기실에 딱 들어가면 좀 사람이 민감해져요. 그리고 남이 저에게 말을 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나와서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면 안 되게 계속 순간순간 이걸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는 계속 또 전에 했던 내용이랑 이게 겹치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니까요. 겹쳐. 교수님, 제가 교수님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 개발을 하라니까요. 이게 막 이게 송구수를 쓰신다고요, 이게. 그럼 이제는요, 예전에는요, 강의를 준비할 때요, 저는 메모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잊어버려서 하는 게 아니라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핸드폰으로 계속 음성을 녹음하고 포스트잇에 계속 에피소드와 주요 핵심 단어를 적으면서 이걸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고진엽 선생이 노래를 딱 하는데 저 밖에서 듣는데도 분위기가 이렇게 쫙 좋아지는 게 들리는데 왜 눈물이 났냐면 지난 5년 동안 내가 이 무게감을 혼자 짊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군가가 이제 그 짐을 대신 그 공간을 져주고 이 분위기를 책임져 주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2만 원이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눈물이 났어요. 네? 사람이 자기가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아픈지 모르거든요. 네. 사람이 정말 좋은 식당에서 정말 좋은 음식 먹어보면요. 자기가 지금 먹었던 음식들이 인스턴트 식품이 어떤 음식인지 알게 돼요. 근데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속이 부대끼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되게 편안한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옷도 좋은 옷 입어보면 내가 전에 입었던 거 거지 같은 거였구나. 그냥 겉만 번드르르 하고 몸도 불편하고 안 좋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제 강연 준비한 거 따로 있는데 여러분도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본인 혼자 5년, 10년, 20년 나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족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습관화가 돼서 내 짐을 남한테 맡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될까 봐. 아니면 사람들이 날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할까 봐 사람들은 자기의 짐을 남한테 안 나눠주고 자기 혼자 계속 지고 있나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한 번에 훅 자빠지기도 하거든요. 요즘 너무 혼자 짐을 다 지고 책임지시는 분 계시다면 그거 좀 우리 고진엽 선생님 같은 분한테 나눠주세요. 자, 우리가 저마다 한번 해줘요.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짜지 않았기 때문에 전 2번 하고 싶었는데 한 번 하고 끊어버리네요.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힘드시면 여러분의 짐을 5년, 10년 혼자 계속 책임지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조금만 부탁도 하시고 나눠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2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여기 운전하고 오신 분 계시죠?
네, 운전하고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운전하고 왔다? 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참, 이렇게 운전 안 하기도 어려운데, 많은 분이 운전을 안 하시네요. 자, 운전을 하고 올 때, 우리가 수많은 신호를 보고 우리는 여기 오거든요. 디스크 시술을 2번 받았는데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 선생님이 시술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 몸이 아픈 거는 몸이 사인 보내는 거예요.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근데 마음이 아플 때나 누군가의 얘기가 잘 들릴 때 있죠?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오줌을 쌀 때 잘 들리더라고요. 저는 저번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무언가가 나에게서 빠져나가거나 내 몸에 힘이 없을 때 그 소리가 잘 들려요. 아, 그래. 몸이 아픈 건 사인이구나. 근데 저는 최근에 어떤 게 또 사인이 있다는 걸 하나 배웠는데요. 반복되는 일은 우리에게 사인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은 사인인데요. 저한테는 어떤 반복이 있나 봤더니, 저희 연구소가, 제가 이제 연구소를 세운 지 한 8년, 9년. 그러니까 거의 포프리하고 비슷해요. 포프리가 하고 나서 제가 연구소를 세운 게 2, 3년이에요. 그리고 포프리는 이제 계속 발전해서 지금 직원이 한 400명이 넘으시고, 저희는 3명. 이제 그것을 우리는 꼴랑이라고 하죠. 꼴랑. 꼴랑 3명. 그리고 이제 포프리는 400명이 넘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이제 그 일을 시작을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2, 3년 뒤에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반복이 찾아오냐면 직원들의 반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직원들이 왔다가 1년에서 3년, 정말 오래 5년이 있으면 뭔가 저하고 문제가 생기든 본인이 문제가 생기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5년이 됐어요. 아까 앞에 사전 진행했던 그 우리 친구. 그 친구는 이제 학생 때 이제 제 수업을 듣던 학생이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2명의 직원이 더 있는데 이제 거의 1년 됐어요. 그럼 사람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앞에 그런 일을 겪으면 이제 5년이 됐으니 얘도 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1년이 된 사람은 앞으로 2년 남았구나. 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러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 있는 사람만 들어오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반복이 되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인이 될 수가 있다. 그 사인을 제가 최근에 뭘 좀 알아낸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뭐가 되게 힘들었냐면요. 저는 이제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호기심이 많거든요. 이렇게 어떤 이제 분을 보면 이렇게 저분은 어디서 오셨을까? 저 여성분이 오셨는데 저분은 어디서 오셨을까? 이렇게 예쁘면 그래요. 예쁘면 어디서 왔지? 그리고 안 예쁘면 왜 왔나? 돈이 많나? 2만 원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어떤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걸 해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려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 친구처럼 크고 나서 안 게 뭐냐면, 우리 엄마는 글을 모르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는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진학 상담이나 이런 걸 하라고 할 때 엄마가 안 오시려고 하는구나. 아버지는 아예 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예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를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는 성적표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성적표를 부모님한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일단 글을 모르시고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카탄 날로 이렇게 칠자에다가 그 위에를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일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전체 물론 얍삽하죠. 얍삽하고 어이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묻은 것처럼 해서 엄마를 많이 속였어요. 전체 78등인데 18등 이렇게. 솔직히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나도 좀 이런 거 해봤다는 거 손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봐요. 있죠? 이런 얍삽한 사람들. 그 있다고요. 그게 짱 속여가지고.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내 인생에 관여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한때는. 근데 뭔가 서서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형 누나가 5이 있어요. 제 위로.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각방도 매우 오래 쓰셨고 지금도 각방을 쓰시는데 뭐 이런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피라미드가 미스테리한 거 아니에요. 그 피라미드는 다 소랑 말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부부가 사이 안 좋은데 어떤 아이가 6명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큰 누나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서울로 갔어요. 형은 중학교만 나오고 서울로 갔어요. 누나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학교를 간다고 또 마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형제가 많은 것 같지만 저희 집은 많지 않았어요. 그냥 저랑 김미자, 이름도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하고 그냥 대가리 끊으면서 뭐 가위바위보에서 진놈 하나 뒤지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형제가 김미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죠, 퀄리티 떨어지는 애. 왜 저랑 나랑 한 식구가 됐나 하면서 그냥 걔랑만 막 미자 누나하고만 이렇게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미자 누나도 나랑 1살 차이인데 무슨 내 인생에 뭔 말을 해주겠어요. 갈림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를 자주 만나고 저랑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인상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말하지? 이걸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말하지? 이게 딱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걸 얘기하지? 나를 믿고 여기 온 사람에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저들이 원하지 않은 때에 강력하게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을 프랑스어,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학명으로. 오지랍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지랍. 봉수? merci beaucoup. 오지랍? 예. 이를 심하면 개오지랍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오지랍? 들어보셨죠? 이 프랑스 단어.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오지랖이 시작된 거예요. 예? 막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직원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말이 거의 없고, 그리고 제가 되게 상대적으로 진실한 편이고, 그러니까 너무 버거운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벅차면 떠나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떠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더 이상 제자는 받지 말자. 나만 상처받는구나. 왜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줄까? 근데 반복의 끝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게 오즈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억울해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최근에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시다면 왜 억울하신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한 사람들은 보통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네. 탱자탱자 산 사람은 억울하지 않아요.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되게 열심히 산 사람, 진심으로 산 사람, 수십 년을. 근데 왜 내 주인은 이러지?
정말 난 재수가 없는 건가? 난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것을 보이기 시작하지? 이건 정말 억울하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살짝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에 지금 계신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선생님한테. 우리 남성분이시죠? 선생님 어떤 게 억울하세요? 그냥 좀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놈들은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게 억울하세요.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또요? 그냥 그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좀 잘해줬는데 다 떠나줬고 잘해줬는데 떠났어요? 예.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전 혼자 왔어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해줬는데 사람들이 떠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보다 놀아가고 막 대충 하는 놈들은 나보다 잘 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요. 포프리쇼 남자가 혼자 오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유튜브로 보다가 그냥 궁금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이 짧은 앞에 강의를 들으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더 힘들어 봐야 돼요.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요. 그래도 오시길 잘했어요. 그런 마음 갖고 술 먹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술은 기분 좋을 때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이 통제 안 되는데 술 먹으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분 좀 좋다. 야, 오늘은 정말 축하하자. 차라리 술은 이런 때 먹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때 술을 먹으면 진짜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비둘기만 좋은 일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사인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요, 사인도요, 그 사인대로 하면 자꾸 또 사인을 보내주는 거지, 사인을 자꾸 삶이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삶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젠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와요. 그러면 되게 많이 힘들고, 얻는 거는 별로 없어질 거예요. 열심히 살고 억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사랑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상처를,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 상처를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봐봐. 이러니까 사람은 머리에 뭐 이렇게 검은 거 있는 사람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뭐 머리에 검은 거. 그런 말 있죠? 그 뭐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더듬이가 있다? 검은 머리? 거둔 공은 없다. 네,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세상에 그런 관계의 사랑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식은 다 헛돼 이렇게 말해버릴 수도 있어요. 제자들 그런 거 다 세상에 제자가 어디 있어? 다 그냥 돈 내고 배우는 거지. 그런 건 없어. 그러면 삶의 드라마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뉴스만 나오죠. 네. 방송하면서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요. 여유만만이라는 걸 지금 시리즈로 9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엄청 좋아요. 근데 시청률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소수만 보나 봐요. 그런데요.
아나운서 6분하고 저하고 하는데 저는 딱 한 2시간 해가지고 1시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강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강연자는 누구를 보고 말할까요? 네? 예쁜 청중을 보고 말해요. 강연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강연자는 청중을 보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카메라에선 다 안 나와요. 방송은 누굴 보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카메라가 4대인데요. 딱 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반복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인을 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방송하시는 아나운서 6분들은요,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되나? 방송 중에 뭘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분들은 봤더니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카메라가 흔히 말해서 안 도는 사인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안 돌 때는 이렇게 얼른 물을 꺼내가지고 물을 먹어요. 그리고는 내려놓고 이렇게 코 정리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도니까 선생님 그러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그분들이 정말 막 그런 것처럼 보이고 저는 되게 옆모습 뭐 이쪽 모습 그리고 이제 그렇게 2시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후반에 갈수록 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에너지 분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게 2시간을 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왜 자꾸 우리 고진엽 선생님이 중간중간 들어오면 좋으냐면 그때 제가 쉴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선이 일로 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잠깐 정신을 딱 놓고 쉬어도 돼요. 이게 충전이 돼야 제가 그 다음에 또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문 방송인이 아니니까 2시간 내내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을. 사인을 볼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티 안 나고. 그리고 물 처먹은 새끼들 되게 기분 나쁘고. 그게 우리 선생님이 느끼는 기분 나쁨이에요. 난 한 번도 쉬지도 않았는데 왜 물 먹고 밖에 가서 담배 피고 온 이런 애들이 잘 되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삶이. 근데 그거는 사인을 볼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삶의 사인, 공부를 잘하는 그 사인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인을 읽어내시면 훨씬 적은 에너지로 좋은 효과 나실 거예요. 우리도 경제적인 에너지를 써서 삶이 억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과 세상과 사랑을 믿지 않는 그런 우울한 우리의 삶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 사는 거 뭐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뭘 벌어야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힘들고요. 돈이 없어도 힘들고. 여자가 예뻐도 힘들고 안 예쁘면 더 많은 고통을 알게 되고 인생이라는 게 자체가 지식이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필요 이상의 억울함을 느끼고 그리고 사랑과 더 이상 세상을 믿지 않고 자기 혼자 회색빛이 되어가지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직원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의도치 않게 개 오드랍을 부려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